오늘 이제 저희가 들려드릴 분의 이야기가 이제 이구야 씨의 이야기인데, 이 이구야 씨가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구야 씨야말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전쟁 고아로서 이제 본인의 어렸을 적 첫 기억이 이제 고아원에서 생활했던, 이제 지금도 이제 부모님 얼굴, 부모님 이름을 모르는 뭐 분입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생활하다가 별달리 이유 없이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로 이제 집단 수용시설 단속차에 이끌려서 영화숙에 이제 처음 들어가시게 됐고, 그 영화숙에서의 생활을 견디지 못해서 탈출해서 그 당시 충무동 일대에 있었던 진계장, 요새 말로는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당시에는 진계장이라 불렀는데, 진계장 일대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농마주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농마주의라는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당시 뭐 쓰레기 매립장이나 강가에 버려져 있는 뭐 폐지 또는 뭐 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등에 진 광주리에 집게로 담아서 이제 되팔았던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농마주의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농마를 줍는 반원이 되어서 이제 그 충무동 진계장 일대에서 이제 쓰레기 내지는 폐지를 주우면서 좀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이제 호적 없는 상태로 생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없이 생활하면서 겪었던 뭐 소름이나 또는 뭐 직접적인 피해 또는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또 저 사회적 인식이 주는 피해, 이런 뭐 여러 유형의 피해들을 뭐 겪으셨다고 합니다. 저거는 남포동 일을 했지. 그때 저거는 거기가 남포동 중앙동이나 구름막 깔고 집집마다 쓰레기 치우고, 그거를 한 달에 얼마씩 5천 원이나 2만 원이나 받고 쓰레기 치워주고 그랬대. 새덩거리에 있으면 고물상에다 갖다 주고 고물 팔고 그랬다니까 우리가. 내가 그러면 그것도 물어봐야 된다. 간판장한테 가가도 되나고. 그러면 가가도 된다면 고물상 갖고 1kg 뭐 2천 원, 1,000원 주고 그랬습니다. 뭐 또 그 농마주의 일을 하다 또 뭐 고초 같은 거 겪으신 걸까요? 어떻게 되신 걸까요? 농마주의들의 삶이 거칠면서도 절대 안전하진 않았는데, 이게 이구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다툼을 주로 하는 편은 아니었고, 주로 말 그대로 가구 반원으로서 가구를 등에 지고 쓰레기를 줍는 이제 생활을 주로 하셨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뭐 영화숙에도 뭐 여러 차례 뭐 붙들려 가고, 거의 어른이 다 되었을 무렵에는 이제 형제 복전에도 여러 번 잡혀가시면서 농마주의 생활과 집단 수용시설 생활을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번갈아 가면서 뭐 하시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지금도 좀 울분으로 삼고 있는 지점이, 적어도 바깥에서 쓰레기장 주변에서 살 때는 위험할지 모르고, 집 없어서 위험할지 모르고, 또 밥벌이가 절대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자유가 있었는데, 집단 수용시설 안에서는 이유 없이 맞고, 이유 없이 굶고, 이유 없이 노역당하고, 그러면서도 언제 풀려날 수 있을지도 모른 채로 계속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삶에서 엄청난 이제 불만 내지는 공포, 이런 것도 동시에 느꼈고, 생을 뭐 너무 많이 가고 좀 그러면서. 그래가 나뭐 소주도 뭐 한 잔씩 하긴 하는데 3일마다 뭐 조금 인삼이라는 거 조금씩 갖고 그 뭐 술을 끄는 거 해갖고 한 잔씩 먹고 자고 해가 잠도 안 와요. 그럼 뭐 사실 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가 이제 이구야 씨 인터뷰를 할 때 워낙 좀 말이 횡설수설하셔서 이게 의사소통에 굉장히 좀 힘듦을 겪었어요. 이게 옛 농마주의 동료들 말에 따르면은 이제 굉장히 조금 활달하고 그리고 좀 똑똑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는. 처음에 가정집 밥을 얻다가 안 돼갖고 네네. 이제 나중에 배로 밥을 얻으러 가면은 네네. 배에서 밥이 한 번 얻어오면은 막
바게트로 한 바게트 그냥 나왔어요. 배 한 대에서. 그러니까 배 사람들이 집으로 다 갚으면 밥 해놓은 밥은 아무도 안 먹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설거지를 다 해주고 이제 청소해주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렇게 생활하다가 저렇게 행정원이나 잡혀가갖고 죽도록 두드러 맞고 밥을 그래 못 먹고 일하니까는 얼마나 개고생을 하면서 그래 그 딱딱이나 그 어디서 그 저렇게 두드러 맞고 바보가 됐는지 그때는 아주 이 사람이 초롱초롱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언급했던 그런 집단 수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원생들 등록을 하고 이 숫자의 규모에 따라서 등록금을 받아먹는 지원금을 받아먹는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국가의 존재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지원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아이러니한데 어떻게 이런 게 좀 가능했을까요? 국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1961년 이후에 군사 정부가 들어선 입장에서 이 불황아라고 이제 딱지가 붙은 사람들은 한 명의 국민 내지는 시민으로 간주가 되기보다는 이제 당시 표현대로 하면 이제 사회 명랑화 작업, 그러니까 사회를 밝게 하는 작업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눈에서 사라져야 되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 정상 국민의 눈에서 보여서는 안 되는 존재로 인식이 됐던 거죠. 치워진 사람들인 거고 국가는 이 사람들을 치우길 원했고 시설들은 치워준 대가로 돈을 받기만 하면 되는, 그 치워진 것이 사람인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있든 없든 그게 상관이 없는 그런 당시의 체계가 뭐 나은 피해가 아닐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 속에 안 잡혀가는 그런 것도 있지. 주민등록 있으면은 그때는 없으면은 부모가 없다 이러면 잡아갖고 가죠. 그때는 영화 속에 있을 때는 그건 이름도 없었지. 그건 딱따구리라 불렀어. 별명이 딱딱해. 예. 그 이름도 뭐 아무나 지우고 뭐 그랬지만 호죽이 있어야 망그러 갖고 이러는데 거기는 호죽도 없고 전부 다 그나 억울하게 잡혀갖고 한 겁니다. 또 한이 되는 지점이 또 있다면 그냥 사람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거지. 밖에 나가서도 똑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밖에 나가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제 82년도 도망 나갔고 83년도에 저 경기도 쪽을 가봤어요. 사회 친구를 만나갖고 어디 놀러 가자 갔는데 그때만 해도 호적이 없었지. 가다가 보니까 군경이 같이 초소를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경기도는. 그래 버스 그냥 세우대요. 서더만 둘이 들어오더만 경례 붙이더만 도민증 보자는데 도민증이 뭔지는 몰랐지요. 친구는 뭐 주민등록증을 냈는데 난 없다 이러니까 내라 이러대. 그래 그 초소에 가니까 사무실 가니까 바로 뭐 군인하고 경찰이 바로 이 개새끼 너 어디서 왔어? 왜 도민증이 없어? 도민증이 뭡니까? 하니까 너는 새끼야 우리가 싸추기 불고 이래도 너는 할 말도 못해 이러면서 그런 대우를 많이 받았다. 지금 저녁에만 먹는 약이 이겁니다. 정신과 약 아직도 이게 먹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이제 정신과예요. 예. 이것 우울증하고 공황장애하고 폐쇄공포 공황장애라고 겨울이고 문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한 끼 약입니다.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이 호적이란 건 나라가 좀 나서서 좀 등록도 해주고 한 사람 우리 국민으로서 좀 보호를 해줬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 이구야 씨도 이 이구야라는 이름과 이 호적이 등록된 게 좀 의외의 인물 덕분이라고 하던데 어떤 사람 덕분에 이렇게 좀 갖게 됐을까요, 호적을? 이구야 씨가 이제 호적을 갖게 된 건 본인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고 있는데 아마 20대 초반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구야 씨가 이구야라는 이름을 얻고 그리고 이구야의 출생 연도가 적힌 호적 주민등록증을 갖게 된 거는 참 웃기게도 자기를 이제 돌봤던 왕초 그러니까 징계장에서 같이 굴러다니던 굴러먹던 왕초가 네가 나이가 20살이 넘었고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제대로 대접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이 징계장 농마주의의 왕초가 이제 이 호적을 만들어 준 거죠. 국가는 이구야 씨를 전혀 이제 국민으로서 이
이 공동체 안에 사람으로서 만들어줄 구성시켜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그 국가 바깥의 법 바깥의 영역에서 사실상 이 불법과 비법의 영역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농마주의 집단에서 이구야 씨를 국민으로 등록을 시켜준 셈이 된 거죠.